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미국의 공중 전략 자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어제 한반도 상공에 출동했습니다. B-52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나흘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네,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또 중국이 거부감을 나타낼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 요동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부 지성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국방부에 계속해서 나가 계셨던 걸로 아는데요. 자, B-52의 한반도 전개 과정 먼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오전 괌의 앤더슨 기지를 출발한 B-52 장거리 폭격기는 어제 정오쯤 오산기지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오산기지 상공에서 B-52는 우리 공군 F-15K 2대와 주한미공군 F-16 2대 등 4대의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저공 비행으로 오산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B-52는 이렇게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고 괌으로 복귀했는데요. 이처럼 미군의 전략무기가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그만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중대한 도발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이 이 B-52 폭격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인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B-52는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길이가 48m나 되고요. 너비가 56m, 무게가 220여 톤에 최대 항속거리가 16,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상승 고도는 55,000피트, 즉 약 16.8km로 고고도 침투가 가능하고 900kg이 넘는 재래식 폭탄 35발과 순항미사일 12발 등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핵폭탄과 재래식 폭탄만을 탑재했지만 개량을 거쳐서 크루즈 순항미사일과 핵탄두 공대지 미사일까지 갖췄습니다. 이 가운데 사거리가 2,500km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과 사거리가 3,000km의 핵탄두 스텔스 순항미사일은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3,000km 거리에서 발사해도 목표물의 타격 정확도가 100m 이내여서 지상에 있는 북한군 지휘부 시설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B-52는 또한 땅 깊숙이 파고들어서 지하동굴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유사시 지하시설에 숨어있는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때 이 폭탄이 사용됩니다. 네, 지금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먼저 시행을 했었고 이후에 어제 B-52 폭격기가 지나갔었고 예. 네, 그렇게 보면은 2단계 군사 조치가 이제 어제 끝났다고 보면 되겠고요. 예. 자, 그럼 앞으로 과거 핵실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추가로 미국의 전략 무기 또 어떤 것들이 추가로 또 투입될 예정입니까? 예,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도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 위력 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B-2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한 다른 전략 무기가 추가로 전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B-52 폭격기 다음으로 한반도 전개가 유력한 미군의 전략 무기로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우선으로 꼽힙니다. 한미 군 당국은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파견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양국은 내달 하순에 시작하는 한미연합 지소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3월에 시작되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 때 한미해상연합훈련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해상훈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는 핵항공모함이 참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으로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있는데요. 주일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해 있습니다. 요코스카항에서 출항해서 48시간 내면 한반도 전개가 가능합니다. 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호는 배수량이 무려 10만 2천 톤이고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승조원만 약 5,400명에 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핵 항공모함 외에 또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될 수 있는 전략 무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핵 항모 이외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 자산으로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있고요. F-22 스텔스 전투기, 또 핵 추진 잠수함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의 무장 탑재 능력은 22톤이고 또 최대 항속거리는 14,000km로 알려졌습니다. B-2 폭격기 역시 B-52 폭격기처럼 중간급이 없이 괌에서 출격해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할 수 있고요. 또한 오키나와 주일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스텔스 전투기 F-22는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는 스텔스 성능이 있고 또 작전 행동 반경이 2,00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또 미 7함대 소속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인 미시간호의 경우 배수량은 18,000톤이고 사거리가 1,6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목함 지뢰 사건 때는 열흘 만에 북한이 도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북한군의 도발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 우리 군 당국이 나흘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고 있지만 북한군의 도발이 임박한 징후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이 있는 최전방 포병부대 무기와 병력을 증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측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개시되자 북한군 일부 부대에서도 대남 확성기로 이제 맞불 방송을 네. 시작했는데요. 네. 북한군은 남쪽과 북쪽으로 확성기 방향을 수시로 바꾸면서 음악과 체제 선전 내용을 내보내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방송은 출력이 약한 데다가 우리 측 방송 내용을 북한군 병사들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죠. 인민무력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방문 시점이 9일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다음 날인데 네, 그렇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와 좀 연관이 있을까요? 예, 북한 매체는 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인민무력부를 방문했다고 전했는데 보통 북한 매체 보도가 김정은의 행보가 있고 다음 날에 나온다는 점으로 미뤄서 김정은의 시찰은 9일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로 그 이틀째 되는 날인데요. 이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대응을 북한 군부에 주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예.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북한 매체 보도 내용에는 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언급은 일단 없었습니다.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이 4차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북한이 물러설 의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무력부를 시찰했는데요. 인민무력부에서 고위급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에서 김정은은 새해 벽 뒤에 우리가 단행한 수소탄 실험은 뭐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다. 또 이번 핵실험 강행에 대해서 뭐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고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대북 제재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김정은의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B-52가 출격한 어제 이른바 수소탄 실험에 참가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으며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나 행보가 어떤 헌법이나 노동당 정책보다 우선시되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처럼 핵실험을 강력하게 정당화했다면 당분간은 국제사회에 어떠한 제재나 압박이 있어도 북한이 물러서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도 중요한 정치 행사인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런 긴장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북한으로서도 출구 전략을 고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강력한 도발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정세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좀 전망해보면 어떨까요? 예,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고 또 B-51 비롯한 미군의 전략 무기가 앞으로 추가로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고강도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한미일과 또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며 제재 수위를 조절하려는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할 수가 있습니다. B-52 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을 중국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또 이런 거부감 때문에 오히려 북한을 감쌀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대 중국, 더 나아가서는 전통적인 대립구도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다시 부각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대립구도를 배제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지성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